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의 경남 동부 지역 공약은 도시 기반과 인프라 건설을 두고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개발 방향과 세부 공약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저녁 사천과 창원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창원 두성산업에 이어 김해 대흥 R&T도 세척제에 의한 급성 간 중독 노동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에서 IT 인재를 길러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NHN 아카데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남 지역 시군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MBC 경남은 경남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은 도시 기반과 인프라 건설은 대체로 비슷했는데 개발 방향과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모두 진해신항 조기 착공,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창원 동대구간 고속철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소트램과 창원 의대 신설을, 윤석열 후보는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드론시티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해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동남권 순환철도 조기 착공과 경전철 연결, 친환경 트램 도입을, 윤석열 후보는 무인 궤도 열차와 동남권 순환버스 공영화, 노선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과 김해 우려원 건립은 눈에 띄는 차별화 공약입니다. 양산은 두 후보 모두 광역전철과 KTX 물금역 정차 등을 약속했고 부산대 양산 캠퍼스터를 의생명 특화단지 또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밀양과 김해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은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 캠퍼스 설립, 윤석열 후보는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자원화를 약속했습니다. 하만의 광역철도 창원 산업선 조기 건설과 천주산 터널 건설은 공통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윤석열 후보는 국도 79호선 가야 군북간 확장 포장을 제시했습니다. 창녕의 대합산단 산업선 조기 건설과 고속도로 7원 현풍 6차선 확장 공약은 공통점입니다. 우포늪 화항산 둘레길 조성, 영남 일반 산단 조성은 차별화된 공약입니다. 거제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고속도로 연결은 비슷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연초면 송정 IC까지 연결을, 윤석열 후보는 가덕 신공항 연결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통영 한산 대첩교 건설은 두 후보 모두 첫 번째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영 수소 교통복합기지 건설을, 윤석열 후보는 통영 앞바다 해양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발표 이후 사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남에는 항공우주청을 신설해 우주항공의 중심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극적인 단일화를 성사시켰다며 단일화를 무기로 통합정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수용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더 넓히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의견을 더 수용해서 민주당의 정치개혁 목소리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더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정치 교체를 앞세워 헌법도 바꾸고 다당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물타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교체는 이런 썩고 오만한 정치인들을 갈아치워서 이 바닥에서 내쫓는 게 정치 교체 아닙니까, 여러분? 윤 후보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거론하며 당군 이래 최대 실적이 아니라 최대의 부정부패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경남 남해안에서 여수까지의 관광벨트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 항공우주청 신설과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경남의 항공우주 산업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이가 있는 이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한편 국민의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경남선대위는 미래정부와 개혁정부, 통합정부 등을 표방한 안 후보의 결정을 존중하며 도민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제20대 대선을 닷새 앞둔 오늘도 여야 각 당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상국립대와 창원대에서 유세를 벌이고 오후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천읍 시장과 진주시 차 없는 거리 그리고 창원 정우상가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마산 진동 장날 인사를 시작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달곤 경남 총괄선대위원장이 진주중앙시장에서 유세를 벌이고 창원 상남시장을 찾아갑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방위산업사업장과 정책협약식을 맺은 이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경남 노동자 1000명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경남 306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5일, 내일에 한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창원 두성산업에 이어 김해 대흥 R&T도 급성 간 중독 노동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로 보고 대흥 R&T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대흥 R&T 임직원에 대한 임시건강 진단에서 94명 중 10명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처음 중독 판정을 받은 3명을 포함해 중독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중독인데 간 기능 수치인 GPT가 평균 100 이상으로 기준치 4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업장에서도 35.6 ppm의 트리클로로메탄이 나왔는데 기준치 7.5 ppm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지난달 16명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은 창원의 두성 사업에서도 검출된 유해화학 물질입니다. 두 업체는 모두 유성 케미컬의 세척액을 사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중독 사건을 중대재해로 보고 세척액 성분과는 별개로 이들 사업장이 환기시설 설치 등 노동자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전방위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돼 가지고 행사이권 여부부터 해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응 R&T의 재해 원인 분석과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소 배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등의 이유로 유해 화학물질이 공장 내에 퍼지도록 하여 다수의 급성 간독성 질환자를 발생시키고 세척액을 공급한 유성 케미컬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성 케미컬은 자사의 세척액에 트리클로로메탄 대신 독성이 없는 디클로로에틸렌을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까지 일교차 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내일 1도, 모레는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낮에도 오늘은 15도까지 오르지만 주말에는 10도와 11도 사이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전 시간대 창원과 진주, 사천, 김해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이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침에는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4도, 밀양 영하 3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밀양 16도, 양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산청 영하 2도로 영하권 추위를 나타냅니다. 낮에는 거창 16도, 합천 1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월요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IT 인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NHN 아카데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에서 IT 전문 인재를 길러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 NHN이 NHN 아카데미를 경남에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해의 문을 연 NHN 아카데미는 현업 개발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난해 12월에 1기 교육생을 공개 모집했고 경남과 울산 지역 청년 2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59명이 선발됐습니다. 교육생들은 6개월 동안 웹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기획 과정을 밟고 수료 후에는 NHN 계열사를 포함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 엔지니어들이 실제 본인들이 하고 있던 실천적인 기술들을 교육과정으로 녹여넣어서 학생들한테 실무교육을 곧바로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NHN 아카데미는 경남과 울산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의 하나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IT 관련 교육 기회를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NHN 아카데미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워가지고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경남이나 울산, 김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경상남도는 하반기부터 네이버와 카이, SK 등 국내 유력 기업들과 협력해 IT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경남 코딩 오픈 메타 캠퍼스를 시작하는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 92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1일 저녁 7시 반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봄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소프라노 이윤지, 오보에 이윤정, 바순 곽정성 등이 참여해 마누엘 데 파야의 삼강모자 모음곡 1, 2번 등 아름다운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클래식 콘서트 고흐대 고갱이 내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큐레이터 조숙현 씨와 1m 클래식 앙상블이 참여해 고흐와 고갱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회를 맞아 조선 궁중 복식전이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시대 사람의 삶과 한복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전시회에는 류정순 한복 명장이 만든 조선시대 궁중 한복 35점을 선보입니다. 경남 도립극단이 창단 2주년 토론회를 열어 공립극단의 방향성과 경남 도립극단 운영의 활성화를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도립극단은 공립극단으로서 공적 가치도 실현하며 민간극단과 협업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반 회의가 오늘 오전 9시 경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창녕 화왕산 호텔에서 열립니다. 삼낭진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김해시장실에서 열립니다. 제3차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생명의 싹을 자르는 진주시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성한 가로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가로수도 잘 관리하면 훌륭한 탄소 흡수원과 도시 숲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며 무조건 잘라내는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주시는 전선과 통신선 안정과 가로수의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가로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하동구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지역축제 취소를 권고하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2022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해 5개 분야 31개 사업에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청년정책 사업은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 양성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맞춤형 청년주택 준공,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입니다. 창원시가 기정 예산보다 9.3% 증가한 3조 7,49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 세출 증가 내역을 보면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62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01억 원, 사회복지 분야 598억 원, 환경 분야 306억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례시 전환에 따른 사무 시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영시가 내년도 국도비 3,18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국비 사업은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300억 원,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417억 원, 한산저도 연도교 건설 320억 원 등입니다. 통영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3,03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밀양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7개 사고와 재난에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귀농 귀촌과 관련한 8개 사업에 46억 5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 귀촌 유치 지원,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귀농 현장 닥터 운영 등이며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밀양 캠퍼스에는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사업들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귀농 귀촌 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한국중부발전과 1,8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주 한림항 인근 해상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의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업무를 2024년부터 20년 동안 수행합니다.